할머니는 떠요. 지우는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무너진 돌담 옆에서 명자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주변에는 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119요. 할머니가 돌담이 무너져서 다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노인 실수라고 말할 때 누가 알았을까요?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걸 말이죠. 오늘 사연은 72세 할머니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40년간 다니던 익숙한 산책길에서 벌어진 돌담 붕괴 사고. 과연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그리고 11살 손자가 발견한 무서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씩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변두리 낡은 간판이 삐뚤어져 걸린 정육점 옆 주택가. 이른 아침 햇살이 좁은 골목 사이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아직 세상이 잠든 새벽 6시, 명자는 72세의 나이에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손목시계에서 나는 작은 알람 소리. 명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관절이 뻣뻣했지만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전기주전자에 물을 붓고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찻잔을 준비하고 끓는 물을 부어넣자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명자의 40년 넘은 일과였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났어요? 지우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나타났습니다. 11살 손자는 할머니가 일찍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지우의 책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필기구들도 빠진 게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너 학교 다녀오면 약수터 물 떠오자. 지우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산책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물통 들어드릴게요. 그때 부엌에서 미정이 나타났습니다. 38세 며느리의 얼굴에는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며 명자와 지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또 산이야.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손자가 매일 아침 나누는 대화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명자는 며느리의 표정을 읽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우에게 아침을 차려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빨리 먹고 학교 가야지. 미정은 냉장고 문을 3개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깼습니다. 아들 도연은 42세의 나이에 아버지가 물려준 정육점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7시부터 가게 문을 열어야 했기에 이미 도축장에서 고기를 받아와 정리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장부를 펼쳐든 도연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빨간 펜으로 쓰여진 적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월세, 도축장 외상, 카드 대금, 숫자들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핸드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월세 연체료 포함 380만 원 입금 바랍니다. 카드 대금 연체 시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형마트 때문에 동네 정육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아가는 상황에서 버티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미정이 앞치마를 메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 벌써 나왔네? 집에 있어봤자 답답해서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장부를 보고 있는 모습을 힐끗 보더니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효도 타령이 먼저예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 매일 산 다니시는 거 말이에요. 혹시라도 다치시면 병원비는 누가 내요? 우리가 내야 하잖아요. 도연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다치시면 어떡해. 다칠 일도 안 만들면 되죠. 미정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형편은 어려워지는데 시어머니는 자신의 생활만 고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오전 9시 명자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산책로. 집에서 약 500m 떨어진 이 길은 명자에게는 40년 넘게 다닌 익숙한 코스였습니다. 양쪽으로 2m 높이의 오래된 돌담이 이어졌습니다. 50년도 넘은 돌담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시멘트 사이사이로 이끼가 끼어 있고 일부는 살짝 흔들리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튼튼해 보였습니다. 정노인이 텃밭에서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75세의 정노인은 이 동네에서 명자보다 먼저 살기 시작한 터줏대감이었습니다. 명자 씨, 또 나왔네. 물맛이 좋아서요. 정노인은 일찍 나오셨네요.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와요. 그냥 나와서 일이나 하는 게 낫더라고요. 두 사람은 동갑내기는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 이웃으로 지내며 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아주 댁이 대문에서 나왔습니다. 73세의 안아주 댁은 이 동네 소식통이었습니다. 명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안아주 댁이 돌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돌담을 만지작거리던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명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요? 네, 그 시간이 새벽이었는데 말이에요. 운동복 같은 거 입고 있더라고요. 정노인도 끼어들었습니다. 아, 나도 봤어요. 며칠 전 새벽에 명자가 돌담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새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돌담이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던가요? 잘은 모르겠는데 돌담 아래쪽을 만지고 있더라고요. 안아주 댁의 말에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남았습니다. 저녁 7시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연은 하루 종일 가게 일로 지쳐 보였고 지우는 학교 숙제를 마치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미정이 반찬을 차리며 슬금슬금 화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산책 다녀오셨죠? 응, 다녀왔지.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 괜찮으세요? 명자는 며느리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괜찮아. 미정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에서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요즘 다리도 많이 불안하시잖아요. 도연이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아내가 또 어머니 문제를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운동은 하셔야지.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우리도 좋잖아. 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운동은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산에 다니는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지우가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명자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내가 다닐 길은 내가 안다. 지금 그런 고집 부릴 때가 아니에요. 우리 집 형편도 어려운데 혹시라도 큰 사고라도 나면. 미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미정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어머니, 그냥 조심해서 다니시면 되잖아요.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명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걸 돌려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도연의 중재는 실패했고 명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도연은 가게 마무리를 하러 나갔고 지우는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명자도 방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며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지우가 물소리에 잠에서 깨어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엄마가 밖에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미정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깜짝이야. 바람 좀 쐬고 올게. 너는 자. 이 시간에요? 답답해서 금방 다녀올게. 미정이 현관문을 조용히 열면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CCTV가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집 현관은 다행히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지우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시간 뒤 미정이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발끝을 털었습니다. 신발 밑창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운동화 옆면에도 돌가루 같은 것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신발을 정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가 문틈으로 보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명자의 손목시계가 또다시 6시를 알렸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알람 소리였습니다. 명자는 일어나서 텀블러와 지팡이를 준비했습니다. 40년 넘게 반복해온 루틴이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가벼운 체조를 하고 산책 준비를 하는 것까지 모든 게 정해진 순서대로였습니다.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엄마가 밖에 나간 일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같이 가도 될까요? 명자가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금방 다녀온다. 너는 학교 갈 준비나 해라. 엄마가 위험하다고 했는데 지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내 길인데 뭐가 위험해. 할머니가 40년 넘게 다닌 길이야. 그래도 명자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 조심히 다녀올게. 미정이 부엌에서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또 나가세요? 응. 정말 위험해요. 요즘 산에서 노인분들 사고 나는 일이 많다던데. 명자는 며느리의 말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7시 안개가 살짝 낀 산책로의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자는 평소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똑똑 울렸습니다. 돌담 근처를 지날 때였습니다. 명자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돌담 틈 사이로 시멘트 부스러기가 보였습니다. 어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명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봤습니다. 몇 개의 돌이 평소보다 느슨해 보였습니다. 손을 살짝 대보니 흔들렸습니다. 이상하네.
돌이 왜 이렇게 흔들려? 명자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돌담 하단 부분의 시멘트가 일부 떨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건드린 것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어젯밤 안아주 대기 말한 젊은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밤에 나간 일도 떠올랐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수터에서 물을 떠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돌담이 신경 쓰였습니다. 오후 3시 명자가 산책에서 돌아온 후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게에 나가 있었고 지우는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거실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명자는 뜨개질을 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쪽으로 전화 주신 거죠? 미정이 거실을 힐끗 보더니 부엌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려는 의도 같았습니다. 네, 오전 6시 반이면 사람 없죠? 그 시간 되면. 네, 알겠습니다. 명자는 뜨개질 바늘을 멈췄습니다. 뭔가 수상한 대화였습니다. 그럼 언제쯤 될까요? 빠를수록 좋은데. 미정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조심히 하겠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요. 명자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미정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명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뜨개질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응, 지우 스웨터 만들고 있어. 미정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뭔가 계획이 성공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30분. 명자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산책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잠이 잘 오지 않아서였습니다. 며느리의 수상한 전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산책로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라 주변이 어둑했습니다. 돌담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작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명자가 하고 중얼거리는 순간 돌담 위쪽에서 돌아나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연쇄 반응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돌이 두 번째 돌을 건드리고 두 번째 돌이 세 번째 돌을 밀어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자가 놀라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돌들 중 하나가 명자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큰 충격은 아니었지만 균형을 잃은 명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돌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고요한 새벽을 깬 것은 돌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명자는 무너진 돌담 옆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평소라면 명자가 벌써 집에 돌아왔을 시간이었습니다. 지우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돌아오셨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늦는 걸까요? 엄마, 할머니가 아직 안 오셨어요. 미정이 시계를 봤습니다. 아, 그러네. 조금 늦는 건 아닐까? 할머니는 항상 정시에 오세요. 지우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가서 확인해 볼까? 미정이 제안했지만 지우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볼게요. 지우가 평소 할머니가 다니던 산책 코스로 뛰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돌담 근처에 다다랐을 때 지우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 무너진 돌담 옆에서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돌들이 흩어져 있었고 할머니의 옷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눈 떠요. 지우가 할머니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지우가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119요, 할머니가 돌담이 무너져서 다쳤어요. 빨리 와주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신장동 산책로요. 돌담이 무너져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구급차에 실려온 명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도연과 미정, 지우가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아들입니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습니다. 머리에 약간의 타박상이 있고 충격과 탈수 증세가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도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네, 푹 쉬시면 회복될 겁니다. 다만 고령이시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미정이 재빨리 의학적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혼자 다니다 넘어지신 거죠? 나이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고령자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돌담이 무너진 거라면 더욱 위험했을 수 있거든요. 지우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쯤 깨어나세요? 곧 깨어나실 겁니다. 충격 때문에 잠시 의식을 잃으신 거라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미정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역시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이번 기회에 단단히 말씀드려야겠어요. 명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우가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지우야,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할머니가 돌담에서 다치셔서 명자가 기억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돌담이 무너지던 순간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녁 7시 명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몸이 무거웠습니다. 지우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회피적인 당부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놀랐어요. 다음부턴 같이 다녀요. 혼자 다니지 마시고. 명자가 소파에 앉으며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넘게 다닌 길이었는데 내 길인데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담이 갑자기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죠. 언제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명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지우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우리 지우가 빨리 찾아줘서 할머니가 살았어. 지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명자의 사고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미정이 가족들 앞에서 명자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많이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길에서 헛디디신 것도 그렇고 나이가 드시니까
균형 감각이나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우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할머니는 안 그래요. 할머니 멀쩡하세요. 아이가 뭘 알겠어.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미정이 지우를 타일렀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요즘 어머니가 예전과 달라지신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시기도 하고 명자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도연히 불편해했습니다. 미정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고도 사실 어머니 부주의 때문 아니에요? 지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이상하게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의 의도를 알 것 같았지만 섣불리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 명자가 빨래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가만히 있기가 답답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들을 정리하다가 미정의 운동화를 발견했습니다. 신발 밑창을 자세히 보니 돌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 미정아, 신발에 흙이 많이 묻었네. 미정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아, 그게 어디 갔다 왔길래 이렇게 흙이 많이 묻었어? 아, 화분 정리하다가 그랬나 봐요. 며칠 전에 마당에서 화분 옮기는 일이 있었거든요. 미정이 재빨리 변명했습니다. 명자는 화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집에는 화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돌가루가 화분에서 나올 리도 없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 명자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조용히 그 모습을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미정이 신발을 재빨리 치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몸 아프시니까 빨리 쉬세요. 다음 날 오후 명자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안아주 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자 씨, 어제 다쳤다면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젊은 여인 기억하시죠? 명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기억해요. 그 사람이 며칠 전에도 또 나타났더라고요. 그 시간이 새벽이었는데 돌담을 또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또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장갑도 끼고 있더라고요. 명자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장갑을요? 네, 고무장갑 같은 거요. 그리고 뭔가 도구 같은 것도 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구요? 막대기 같은 거요. 뭘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명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젯밤 미정의 신발에 묻은 돌가루, 그리고 안아주 댁이 목격한 젊은 여인. 시간이 언제쯤이었어요? 새벽 5시 반쯤이었어요. 제가 잠이 안 와서 창문으로 내다봤거든요. 복장은 어땠어요? 검은 운동복 같은 거 입고 있더라고요.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젊은 여자 맞는 것 같았어요. 통화를 끊은 후 명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녁 7시 도연이 가게에서 돌아왔고 지우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자와 미정만 거실에 있었습니다. 명자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미정아, 며칠 전 밤에 어디 갔더냐? 미정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요? 그날 밤에 늦게 나간 날 있잖아. 아, 그때요? 그냥 답답해서 바람 쐬러 나갔었어요. 어디로? 미정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요. 왜요? 별일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명자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의심? 뭘? 제가 뭔가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미정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바쁩니다. 쉬세요.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자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며느리의 반응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밤 10시, 지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밤에 몰래 나간 것, 할머니가 다친 것,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를 이상하게 대하는 것. 모든 게 우연일까요? 엄마가 할머니를 정말. 지우는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상상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우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너네 할머니 어떠셔? 건강하시고 좋으셔? 친구들 앞에서는 평범한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걱정이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정말 할머니를.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1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의심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엄마가 지우에게 특별히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이상한 말 하시면 엄마한테 꼭 말해. 알겠지? 이상한 말이요? 그냥 할머니가 나이 드셔서 가끔 헷갈리실 수 있거든. 할머니는 안 헷갈리는데요. 아이가 뭘 알겠어. 어른들 일은 복잡해.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엄마를 의심하면서도 믿고 싶은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야 하는데 엄마를 배신하는 느낌이 들어 죄책감도 컸습니다. 할머니를 지켜야 해. 하지만 엄마가 체포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 혼자서 지우를 키워야 할까요? 그것도 무서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지는 건 아닐까? 지우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할머니를 먼저 지켜야 해. 새벽 2시, 지우가 잠에서 깼습니다. 악몽을 꾼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다치는 꿈이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할머니 방에 불이 켜진 걸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할머니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깨어 계세요? 지우야. 왜 안 자니? 물 마시러 나왔다가. 할머니도 잠 안 와요? 응, 몸이 아파서. 지우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뭔가 이상해요. 뭐가? 지우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할머니한테 이상하게 해요. 명자가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치매라고 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밤에 몰래 나가기도 했어요. 명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네. 그날 밤에 제가 봤어요. 엄마가 뭔가 가방도 들고 나가셨어요. 지우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신발에 흙도 묻어 있었어요. 옷에도 먼지가. 할머니, 혹시 엄마가.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할머니를 아프게 하려고. 할머니, 아마 엄마가. 지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추측이었습니다. 뭔 소리냐? 엄마가 할머니를. 혹시 일부러. 명자가 손자를 안았습니다. 지우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우 괜찮아. 하지만 추측만으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증거가 필요하단다. 확실한 증거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11살이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지우.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할머니를 지켜야 해요. 명자는 손자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동시에 11살 아이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가 또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책가방을 조용히 내려놓고 방에 가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조용히 핸드폰의 자동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며칠 전 친구에게서 배운 기능이었습니다. 연령대가 그렇다 보니 산에서 미끄러져도 이상하지 않죠. 미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처리는 언제쯤 될까요? 빠를수록 좋은데. 보험? 무슨 보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우가 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네, 사고로 처리되면 금액이 꽤 클 거라고 하셨잖아요. 5억이면 빚도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지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5억 원? 그리고 할머니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건가요? 그 시간 되면 사람도 없고 돌만 굴러도 자연스럽잖아요. 미정의 말에 지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돌이 굴러도 자연스럽다고? 할머니가 다친 일과 관련이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네, 조심히 하겠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요. 특히 시어머니나 아이들은 절대 모르게 해야 해요. 지우가 자신도 모르게 헉하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할머니를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미 치매 기질이 있다고 소문을 내고 있어서 뭔 말을 해도 안 믿을 거예요. 지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지우는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할머니를 해치려 한다는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이걸 할머니께 보여드려야 해. 하지만 동시에 엄마를 고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11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명자와 지우가 낮에 산책길로 갔습니다. 명자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무너진 돌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복구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사고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봐요. 지우가 돌담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해요. 명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봤습니다. 여기 봐라. 막대로 판 자국 같은데 시멘트 부분에 인위적으로 파낸 것 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일부러 한 거예요? 그런 것 같다. 명자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러 곳에서 비슷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돌담을 약하게 만든 것 같아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다친 것도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맞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노인을 만났습니다. 명자 씨, 몸은 좀 어때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정노인이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말이에요. 시간이 정확히 기억나네요.
언제요? 새벽 5시 반쯤이었어요. 제가 잠이 안 와서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검은 옷 입고 장갑 끼고 있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안아주 댁도 나와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무릎 꿇고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복장이 어땠나요? 운동복 같은 거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젊은 여자 맞는 것 같았어요.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돌담 아래쪽을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뭔가 도구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요. 명자와 지우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명자가 도연에게 의심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연아,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명자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미정이가 그날 밤에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돌담 사고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도연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미정이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했어. 밤에 몰래 나가기도 하고.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확실한 게 있어야 말씀드리죠. 미정이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제발 그런 의심은 하지 마세요. 미정이는 엄마를 걱정하고 있어요. 명자가 상처받았지만 감정 폭발을 억눌렀습니다. 그래, 확실한 게 있어야지. 도연은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정이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병원 예약했어요. 무슨 병원? 인지검사 받으시라고요. 명자가 당황했습니다. 내가 왜? 요즘 이상한 소리만 하시잖아요. 가족들을 의심하시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소리? 저를 의심한다고 하시고, 밤에 나갔다고 하시고. 가족들이 걱정돼요.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지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 받기 싫어.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면 저희도 안심이 될 거고요. 미정의 말에는 강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명자가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해졌다는 것을. 며느리는 자신을 완전히 치매 환자로 만들어 모든 말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로 내가 사라져버려. 명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숨으면 안 돼. 싸워야 해. 그때 마침 마을 이장이 집집마다 공지를 돌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경로당에서 여름잔치 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꼭 참석해 주세요. 명자가 결심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자. 그곳에서 모든 걸 밝히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와 지우가 비밀스럽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 거예요? 지우가 방에서 휴대폰 녹음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명자가 손수건으로 손떨림을 감췄지만 눈은 단단했습니다. 해야지. 진실은 숨길 수 없어.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할머니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되어버려. 엄마가 저를 미워할까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지우는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나중에 엄마도 알게 될 거야. 명자가 손자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지우야, 내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할머니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고마워, 우리 지우.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내일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경로당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음식이 차려지고 풍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놀았고 어른들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을 축하하고 서로 안부도 묻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명자도 지우, 도영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미정은 가게 일이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일부러 피하고 있다는 것을. 마을 전체가 증인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어르신들께서 한 말씀씩 해주시죠. 명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며칠 전 돌담 사고로 다쳤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명자입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산책하다가 돌담이 무너져서 다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가 넘어졌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나이가 들어서 부주의했을 수도 있고요. 도연이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 돌담에 손 뗀 사람이 있었다네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부터 누군가 밤에 나와서 돌담을 만졌어요. 이웃분들이 다 보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담이 무너진 후에 현장을 확인해 보니 인위적인 흔적이 있더라고요. 정노인이 일어섰습니다. 명자 씨 말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5시 반쯤에 젊은 여자가 돌담 근처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안아주 댁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봤어요. 검은 운동복에 고무장갑 끼고 있더라고요. 뭘 하고 있었나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무릎 꿇고 돌담 아래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뭔가 도구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요. 며칠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봤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의심스러운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젊은 여자인 건 확실해요. 그때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11살 아이가 갑자기 나서니 모두들 의아해했습니다. 뭔데, 지우야? 이장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지우가 핸드폰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찾아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연령대가 그렇다 보니 산에서 미끄러져도 이상하지 않죠. 경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 시간 되면 사람도 없고 돌만 굴러도 자연스럽잖아요. 보험 처리는 언제쯤 될까요? 빠를수록 좋은데.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사고로 처리되면 금액이 꽤 클 거라고 하셨잖아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경로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미정이 경로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급하게 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미정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 이것 좀 들어보세요. 이장이 지우에게 다시 재생하라고 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편집이잖아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목소리도 만들 수 있어요. 미정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지우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동 녹음이고
날짜 시간 다 박혀 있어요. 화면에는 정확한 타임 스탬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할 수 없어요. 도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미정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진짜야?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눈을 피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당신도 나를 의심해? 대답해봐. 진짜 한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로 어머니를. 아니야. 오해야. 미정이 소리쳤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이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네요.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죠. 이장이 핸드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네, 여기 신장동 경로당인데요.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신고합니다. 살인 미수 의혹이 있어서요. 네,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정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돌담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이 돌담 하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기 도구로 판 흔적이 있네요. 인위적으로 약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다른 경찰이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신발 좀 보여주세요. 미정이 운동화를 벗었습니다. 신발 밑창 흙 성분을 대조해 봐야겠고, 그리고 장갑 끼고 계신 것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경찰이 미정의 고무 장갑을 조사했습니다. 이 장갑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되는 것 같은데요. 과학수사대가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미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게가 무너지는 것보단 나도 살고 싶었어. 미정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보험금이 아니면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니 보험에 5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해 놨어요. 어머니 몰래. 명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5억 원? 네.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새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고 미정이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경찰이 미정에게 혐의를 고지했습니다.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동행해 주세요. 미정이 수갑은 채우지 않았지만 경찰차로 향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명자가 지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우. 할머니가 있잖아. 도연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과 명자, 지우.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내가 바보였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왜? 내가 엄마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미정이를 믿었어요. 명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어떻게 괜찮아요? 내 아내가 엄마를 죽이려 했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겁쟁이였어요.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다. 아니에요. 늦었어요. 엄마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도연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빚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는데.
나는 뭘 했어요? 미정이도 힘들었을 거야. 명자가 며느리를 두둔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힘들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려 하면 돼요? 그것도 엄마를요? 도연이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할게요.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지우도 제대로 키우고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명자가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지우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무서웠어요.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우리 지우가 용기를 내줘서 할머니가 살았어.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지우의 질문에 도연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나쁜 일을 했으니까 당분간 집에 못 와. 명자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셋이 함께 잘 살 수 있어. 그렇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한 달 후 법정에서 미정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명자와 도현, 지우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서미정은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미정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은 아내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엄마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엄마 건강해요. 그 모습에 미정이 더욱 울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도연은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정육점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찾기로 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명자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거 괜찮다. 70이 넘었다고 해서 새로 시작할 수 없는 건 아니야. 지우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없어서 힘들었지만 할머니와 아빠가 더 많이 신경 써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엄마 보고 싶어요. 그래, 지우야. 엄마가 잘못했지만 여전히 내 엄마야. 면회 갈 수 있어요? 그럼 가자. 명자는 손자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자식에게는 엄마였으니까요. 새벽, 명자와 지우가 같은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돌담은 안전하게 보수되었고 안전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응, 그래. 우리 지우 덕분에. 무서웠지만 진실을 말하길 잘했어요.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해. 두 사람은 천천히 약수터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물을 떠오고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둘이 아니었습니다. 도연도 함께였습니다. 아빠도 같이 와요. 지우가 아빠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는 가게 준비하고 아빠도 운동해야지. 명자가 아들을 부르자 도연도 따라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걷는 산책길. 예전과는 다르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정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나쁜 일을 했지? 할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렴. 엄마는 여기서 반성하고 있어. 나중에 나가면 다시 좋은 엄마가 될게. 지우가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해요. 그래, 지우야. 엄마도 힘들었을까요? 그랬을 거야.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나쁜 일을 해도 되는 건 아니야. 네, 알겠어요. 지우가 답장을 썼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와 아빠가 잘 돌봐주고 있어요. 엄마도 건강하게 있다가 빨리 나와요. 1년 후, 도연의 카페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카페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우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지금 감옥에 있어. 나쁜 일을 해서. 무서워?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 할머니와 아빠가 있거든. 할머니가 정말 멋있다. 친구들이 지우를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용감해. 진실을 말할 줄 아는 할머니야.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가족은 아닙니다.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우가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낸 것처럼 우리도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해야 합니다. 돈과 재산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미정은 5억 원을 위해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말입니다. 진정한 분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믿어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1살 지우가 보여준 용기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우처럼 용기를 내야 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1. 아쉬우셨다면 0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만의 이야기나 느낀 점도 함께 들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